지난 토요일입니까? 판문점에서 문재인도 불참한 이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타겟민이 기억했는지 문화행사 비슷하게 열렸는데요. 좀 가관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토요일 날 저녁에 그 골든 프라임 타임이라고 텔레비로서는 시청률이 제일 잘 나오는 시간에 새 방송국 SBS, MBC, KBS가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를 이렇게 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예술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문화 행사를 토요일 날 저녁에 모든 텔레비가 그걸 중계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시청률이 얼마가 나왔는지 저는 매우 궁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도 결국은 그 자리에 김정은이가 안 오니까 가지 못했지요. 자, 그래서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어진, 한마디로 버스 운전이 실수로 끝나가지고 버스가 자초됐는데 우리는 버스 운전 시작 1년이라고 하면서 버스 운전 1주년 기념식을 유명 가수, 연예인 동원해서 떠들썩하게 판문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주변 사강 대사 중에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불참을 했습니다. 부대사가 참석을 했는데요. 주중대사, 주일대사, 주러 대사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대사급 참석을 요구했지만은 주한미 대사관에서는 다른 일정상 참가하기가 어렵다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대사는 미 해군 함정 명명식에 참가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리스 대사가 본인이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나는 빅딜과 스몰 딜의 중간 단계를 모르겠다고 한방 나왔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해리스 대사가 이 행사에 가서 둘러리 서지 않겠다라는 미국의 입장을 보인 걸로 지금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자, 이 반면에 아베는 트럼프와 무려 독대를 5시간을 하는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갖다가 워싱턴 DC 인근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쳤습니다. 골프만 해도 4시간 반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베와 트럼프가 지금 보낸 시간이요. 자, 전날 40분간, 26일 날 40분간 독대를 하고 27일에는 4시간 반 가까이 골프를 쳤습니다. 그래서 단독 회담과 골프로 5시간이 넘게 했고 부부가 또 만찬을 가진 시간이 2시간이 넘어서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시간이 무려 7시간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찰떡궁합을 과시했는데 정상회담이 열린 26일에는 멜라니아 생일이었죠. 원래는 저희 플로리다 갈라 했는데 여러 가지 정치 일정 때문에 아마 DC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 회담을 갖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멜라니아에게 아베 총리 부부가 참석해도 될까 하고 트럼프가 물어보니까 멜라니아가 그들보다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네 생일인데 저 아베 부부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있어도 될까 물으니까 그들보다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없다 했고 정상회담 때도 아베가 화장실을 찾자 트럼프가 신조는 특별하니까 라고 말을 하며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실로 안내하는 특별 대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는 5월 25일부터 28일간 2박 3일로 일본에 국빈 방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도 표시를 크게 했는데요. 아베는 6월 28일, 29일 날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행사에도 방문을 합니다. 굳이 그러면 5월 달에 일왕저기식을 일본에 갈 필요가 없는데도 2달 연속 가는 부분에 대해 굳이 자기 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새 일왕저기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
아베에게 처음에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답을 한 뒤에 그 행사는 일본인에게는 미국의 슈퍼볼 미식 축구 행사 그것과 비교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며 아베 보고 몇 배나 크냐 물으니까 100배는 크다 하자. 그렇다면 가겠다 하면서 그때 5월에 동경에서 열리는 서무대 결승전에서 자기가 시상식도 하겠다. 그래서 미국은 서무 우승자에게 줄 트로피까지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외교 안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밀착된 부분을 지금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일본인 납북자 해결을 위해 북일 정상회담도 중재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북한 문제에서 아베와 일본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최근에 차세대 전투기 이런 개발 부분을 돕기 위해 F-35 스텔스기 이 설계 기밀을 제공하겠다라는 것도 미국이 밝혔죠. 그래서 F-35와 F-21을 합친 듯한 형태의 새로운 스텔스기를 미일이 공동으로 제작하되 제작에 일본이 총대를 매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대고 F-35 제작에 참여한 나라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이 설계 비밀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은 거기에 돈을 대는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에서 무역 문제에서는 이날도 얼굴이 찌푸려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상대방을 띄우고 또 한편으로는 또 최대한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만큼은 우리가 배울 일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ABC 방송국은 뭐라 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기술을 알지만은 아첨의 기술에 관한하는 아베가 한 수 위라면서 지금까지 아베 총리가 친밀한 개인적 이런 관계 때문에 무역 부분에서 뭘 얻어냈는지는 불분명한데 자, 아베 총리의 방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고, 자아를 달래고 노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시도 가운데 가장 최근 사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여전히 일본의 농산물 관세를 빨리 없애자 아니다 시간을 끌자고 했지만은 일본은 최근에 몇 가지 실수가 있었죠. F-35가 F-35의 설계도를 줘서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자 하는 가운데 이 홋카이도와 일본 혼슈 이 본토 사이에 바다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 건져가려고 해란이 돼 있죠. 북한도 그렇고요. 그런 큰 실수를 미국한테 하나 했고 두 번째는 무역 전쟁을 앞두고 일본에도 불똥이 떨어지는 걸 예방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베가 3월, 4월 달 두 달간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찬스가 왔다 생각하고 다시 트럼프와 최고의 밀착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아베 이 트럼프 관계가 약간은 문제가 조금은 생기고 있었죠. 아베도 일본 내부에서 코너에 좀 몰렸고요. 그런데도 아베가 트럼프에게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지금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북핵 주변 6개국이 전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서 이 미국에 은근히 한 방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무슨 합의가 된 결과물은 없지만은 북한에 대한 고립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좋지 않다. 그래서 김정은이 한반도 평화가 미국의 태도에 따라 좌우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푸틴 또한 거기에 이렇게 동조를 하면서 은근히 미국에 한 방을 놓으면서 대북 제재나 이런 부분을 미국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러시아가 좀 이렇게 작업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북중러가 미국의 빅딜 반대 앞에 대해서 지금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러시아가 만난 이후에 또 1대1로 회담에 갔어요. 푸틴이 중국 러시아 회동을 했고요.
또 미국과 일본이 26, 27일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과 우리 주변의 4대 강국 미일 러중 이 네 나라 중에서요,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 며칠간 서로가 계속 만나면서 우위를 다지고 정상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일은 5, 6월 달에도 연속으로 만나고 북중 정상회담도 6월 달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북한의 조선신보는 푸틴을 만났을 때 미국의 빅딜 요구를 푸틴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반대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북이 모두 지금 불참을 해버린 27일 저녁 판문점 행사는 외국 대사들을 불러놓고 막상 주인이 없는 행사가 되어버렸고요. 문재인은 영상 메시지에 출연을 해서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된다 했지만은 한국이 점차 이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만 빼고는 육자회담 6개국이 전부 엄청나게 부지런한 상황입니다. 네, 아베 끝나고 난 뒤에 트럼프가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열린 유세에 가서요, 무역협상 성과를 말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어떤 나라를 지키면서 우리는 45억 달러를 잃고 있다. 장군에게 물었더니 우리는 그 나라를 지키는데 1년에 50억 달러를 쓴다. 그들은 그런데 5억 달러밖에 내지 않는다. 그 나라에 전화해 45억 달러를 손해보는 일은 미친 짓이다.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5억 달러밖에 더 낼 수 없다고 해서 동의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전화 한 통화로 5억 달러를 더 내라고 해서 관철시켰다. 그들의 사정을 한번 봐줬지만은 내년에는 더 많이 요구할 거다. 당신들은 더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지난 2월 강요회의에서 한국이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약속했다고 말한 점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한국을 겨냥했을 거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787억을 인상해서 1조 389억이 된 이 내용이 5억 달러라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지만은 트럼프는 이런 부분을 아주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말을 해버립니다. 북한은 정신 차리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의 전해성 차관은 지금 판문점 선언 1년을 맞이해서 9주째 개성에서 기약 없는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대화를 회피하면서 북측의 전종수 연락사무소 소장이 아예 안 나타나고 있고 개성 연락사무소도 지금 파행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회담 주역들이 상당수가 후퇴를 했는데요. 북한의 김영남은 은퇴했고 김영철은 경질됐고 남측에서 송영무 조명군도 이렇게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26일 날 강원도를 가서 산불 현장 피해를 갖다가 둘러본다면서 건강상 관광 조속 재개를 갖다가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으로요, 북한이 원비어 석방 조건으로 200만 달러를 요구했다 했고 조셉 윤이 트럼프의 지시를 받아서 병원비 지급 합의서에 서명을 했고 트럼프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서명을 해준 것만으로도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왜 해줬는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북한을 기다리며 쓸쓸히 판문점에서 행사를 하고 전 국민이 그걸 지켜보라고 했지만은 북한은 판문점 선언 1주년에 미국 간섭을 비판하며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1년 안에 빨리 해라. 그리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1년 안에 하겠다는데 지금 어디 갔나? 그 이야기를 북한이 하고 있는 거죠.
자, 북한의 대남 이 공작 기구인 조평통은 판문점 선언 1주년 이 기념 비망록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발목을 미국이 잡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평통은 선언 1주년을 맞이해서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이 절세 위인의 업적은 천추만대의 길이 빛날 것이다. 입이 더러워서 말을 하기가 싫습니다. 이런 제목의 비망록에서 김정은의 자주통일 업적을 자세히 열거 칭송하면서 온 결의가 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남조선 당국의 남북관계가 미북 관계보다 앞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속도 조절론을 노골적으로 압박을 해서 남북 관계를 자신들의 체제 압박 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으로 치닫던 과거로 되돌아가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12일 문재인이 미국 갔다 올 때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미관계에 구속된 남북교류 상황과 관련해서 입장을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때 오지랖 넓은 중재자 이야기를 하며 민족의 편에 확실히 서라고 했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그는 지난 12일 연설에서 미국은 남조선 당국의 속도 조절을 노골적으로 강박하고 있으며 남북 간의 이 합의 이행을 저들의 제재 압박 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문을 게시한 7,500자 분량의 비망록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재인과 김정은의 세 차례 정상회담, 남북 간 각종 협력 성과 등 그간의 남북관계 흐름을 나열하면서 김정은이 민족의 화해, 단합과 평화를 위한 파격적 조치를 연이어 취해 주었다고 엄청난 시혜를 베푼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현 정세는 민족의 운명과 앞으로 나갈 길,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절실히 요구한다라고 한국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25일에도 조평통을 내세워서 강도 높은 대남 비방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평통은 1년 3개월 만에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한미 간에 실시하는 연합공중훈련이 남북관계를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비판을 했고, 또 북한의 다른 매체들도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이해서 미국의 간섭을 비난하고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글들을 집중적으로 게재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이 대남 선전 공작 매체죠. 여기는 지난 1년이 순탄하게 온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계속되는 우리 민족의 내부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전횡을 보며 실로 후화무치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미국의 파렴치하고 비열한 책동이 때문에 민족의 총의가 담긴 판문점 선언 이행이 더뎌지고 조선반도의 평화 번영과 자주 통일의 여정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어 온 결의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다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사설에서 남북 선언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철저히 그 이행에 나아가려는 입장과 자세부터 이렇게 다듬어서 나라와 민족 앞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고 한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엄청난 압박을 한국 쪽에 가하고 있고요. 한국은 그것도 모자라서 천혜성 차관이 9주째 개성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은 1주년 하루 전날 산불 위로한다고 가서는 그거는 핑계고, 괜히 북한 옆에 금강산 밑에까지 가서
금강산 관광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북한의 성의를 보이는 이런 아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천히 오면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변 정세를 보면 미국과 일본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또 엄청나게 밀접해 가고 있고요. 또 북중러 또한 서로가 전부 다 만납니다. 다 만나죠. 그래서 반대 진영의 지금 팀워크를 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만 달랑 빠져가지고 미국에 가서 2분짜리 망신을 당하고 오고 지금 아베는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을 트럼프한테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갈 길이 어디냐? 지금 남북 그리고 미일 중러 이 4개국 사이에서 한국은 지금 갈 데가 없다. 아무도 한국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아베 만난 직후 곧바로 한국 보고 방위비 더 내라고 돈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을 천천히 오면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며 27일 토요일 저녁을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 중계로 때울 동안 국민은 그걸 보면서 토요일 날 뭘 이딴 걸 하고 있냐고 전부 욕을 했습니다. 시청률은 아예 집계도 안 될 만큼 형편없었습니다. 이 정권이요, 내가 볼 때 이렇게 북한에 대한 짝사랑에 빠졌다가 이 나라를 말아먹고 가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